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정엄마 일주기를 보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부모님 두 분께선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부모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엄마마저 이렇게 떠나고 나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남은 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부모님께 했던 가장 큰 불효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낳았고 동생들도 5명이나 있었죠. 연애를 할 땐 서로 가정환경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와, 현수 씨는 집에 가면 진짜 북적북적 화목하겠어. 솔직히 우리 집은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도 적막할 때가 많거든. 엄마 아빠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신다더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만 더 낳을 걸 하고 어찌되었든 가족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것 같아. 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만 낳고 잘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유진이는 혼자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늘 동생들 챙기는 게 힘들었거든. 부모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애들은 어리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오시니 내가 다 일일이 챙겨야 했어. 지금이야 애들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동생 5명이라고 말했나? 그니까 현수 씨네는 엄청 대가족이네. 지난번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와, 결혼하고서 아이까지 나오면 한 번 모일 때마다 진짜 사람들 북적이겠다.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우리 집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나 혼자만 있잖아. 현수 씨는 저번에 어버이날 때 가족들 다 모이니까 조카들까지 해서 20명 넘는다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울 것 같아. 그것도 뭐 몇 번이지 뭐. 애 어차피 유진이 너도 나랑 결혼하면 다 겪을 일이잖아. 나는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쩌다 보니 우리 집 첫째인 내가 제일 나중에 장가가게 되었지만 나도 동생들 결혼하고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 진짜 부럽거든. 어릴 적에는 좀 힘들고 귀찮았는데 유진이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가족들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남편네 집은 여유로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었죠.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도 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시댁이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나 내년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할까? 이번 달 월급도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네. 언제쯤이면 여유를 찾을까? 실은 이번에 부모님 집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지출이 좀 컸어. 아무래도 월세랑 이런 거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현수 씨야말로 괜찮겠어? 우리 보는 거야 주말에 쉴 때 보면 된다지만 현수 씨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기본 3시간은 걸리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나저나 현수 씨도 걱정이겠다. 저번에 부모님 댁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도 동생들 다 결혼했으니 좀 괜찮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현수 씨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부모님 월세 내주던 거 다시 부모님이 내시기로 했어. 대신 용돈 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장가 가기 전까지만 받겠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도 다시 일 시작하셨고 괜찮아지시겠지. 연애할 때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꿋꿋하게 일을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이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죠. 다행히 결혼을 고민할 때쯤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시모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죠. 사실 가난한 집 장남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격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생일날 집에서 제 차를 바꿔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좋았어요. 우와, 유진이 진짜 기분 좋겠다. 어떻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차로 바꿔주셔? 정말 대단하다. 난 유진이 부모님이 너한테 해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아, 이게 부모가 해주는 거구나.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노력해서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멋지게 생일 선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될 거야. 정말 축하해. 유진아, 내가 다음에는 제일 좋은 선물을 해줄게. 고마워. 현수 씨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니까 더 기쁜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뭐라도 선물 받았다고 하면 사치한다는 둥,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냐는 둥, 자격지심 부리는 남자들만 있었거든. 현수 씨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난 현수 씨가 준 선물이 더 고마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현수 씨가 사준 거잖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에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유진이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게 내가 딱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떳떳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볼게. 그나저나 이런 걸로 자격지심 부리다니. 부모가 자식한테 뭔들 못해주겠어. 이런 건 부모님 사랑 듬뿍 받는구나 생각하고 좋아해야지.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줬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을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1년을 채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부모님과 밖에 외식을 하러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근처에 있다면 잠깐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만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인사드릴 수 있었네요. 이건 여기 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차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댁으로 바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푹 주무실 수 있게 따뜻한 차 티백 준비해 봤어요. 어머, 자상해라. 우리 유진이가 안 그래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다면서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상하게 선물까지 챙겨오고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회사 회식 때문에 근처에 와 있는 거라고 해서 아유, 이렇게 와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네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렸어요. 그래도 근처에 계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회사 덕분에 유진이도 만날 수 있었죠. 거래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유진이를 감히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걸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면서 칭찬하셨어요.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빠도 남편을 보고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남편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저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 상황도 그렇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사실 나도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거 알아.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작년에 동생도 결혼했으니 집에서는 더 이상 도와줄 여력도 없을 테고 내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꼭 결혼을 한다면 너랑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도 됐잖아. 유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수씨,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 사실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시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현수씨 집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더 지금 해야지. 사실은 그때 유진이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얼른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게 바로 보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유진이 네가 말했잖아. 아버님이 유진이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우리가 그 소원 들어드리자. 이것저것 다 갖추고서 준비하지 말고 정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 나이가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던 상황이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부모님께 슬쩍 얘기를 꺼내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제 얘기에 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은 생각보다 걱정이 컸어요. 혹시라도 아들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새아가구나. 아유, 너무너무 반가워. 우리 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집에 시집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실 우리 현수가 크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현수한테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수가 우리 집 생활도 책임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서 일도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한테 기댈 일 없을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니들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주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그 대신 우리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가족들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지들끼리 잘 살기로 했으니까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말아도 돼. 아유, 그럼. 사돈댁에도 꼭 얘기를 해주렴. 사실 우리 집안 상황이 이러저러 하지만 전혀 시집살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젊은 사람이라 시집살이 이런 건 하나도 몰라. 그러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 둘이서만 잘 살렴. 알았지? 결혼식 준비도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인척들이 별로 없다면서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은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현수 씨,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 준비하는 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받고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꼭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나도 그냥 괜찮다곤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싶대. 그냥 결혼식장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이런 거 부담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 근데 나는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도움을 안 받는데 저가댁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 물론 어머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기로 하자. 아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내가 결심한 마음이 안일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 맞아. 현수 씨 나랑 결혼할 때 다짐한 거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시댁에서는 별 말씀 없으셔? 저번에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바로 끊으시던데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생각하셔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항상 전화드리면 얼른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시집살이 없다고. 엄마 아빠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생각할 겨를도 없으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유진이 네가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생각보다 쿨한 시댁 사람들과 걱정이 많았던 친정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딱 다르다는 게 티가 났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멀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투병을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는 곧 쓰러지실 듯 힘들어 하셨고 저 역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니 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현수 씨, 우리 결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식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을 강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년만, 아니 한 몇 달만이라도 좀 옮기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너무 급하게 떠나셨잖아. 엄마도 나도 너무 경황 없이 떠나보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갑자기? 근데 유진아, 우리 결혼은 그냥 하기로 한 거잖아. 아버님 아프신 거 다 알고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계획했던 건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서도 이번에 결혼식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 결혼하는 거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다 말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달 좀 미룰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결혼식장 비용이나 이런 건 내가 위약금 부담할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 지금 그냥 결혼식 해버리면 엄마 더 힘드실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위약금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루자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혼식 미룬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미루자는 얘기를 하냐고.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유진이 너희 집만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결혼을 미룰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을 요구했어요. 당장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단 한 번 불만이 없었던 시댁에서도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자마자 결사 반대를 한다며 연락이 오곤 했어요. 현수한테 들었다. 결혼 미루고 싶다고 했다며? 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인륜지 대사고 가족 간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네 감정 하나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들 결혼식은 3개월 후에나 치르는 거고 이미 준비한 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결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투병 중이었어도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 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러워서요. 저도 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 몇 달간만이라도 조금 더 미뤄볼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결혼할 거면 하는 거지 미루는 게 어디 있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동안 니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별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는 게 우리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없었어. 근데 또 여기서 네가 결혼을 미룬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겠니?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이미 주변에 다 얘기를 해놓았는데 사돈 돌아가셔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시댁에서도 너무 반대를 하니 저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고 말았죠. 특히나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헤어질 결심을 하고선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생기셨고 저녁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지금은 내가 같이 곁에서 자면서 엄마 돌보고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해.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고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나는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 어차피 결혼 날짜나 이런 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3개월 남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한 게 없다고 해도 어쨌든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랑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설명했잖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불면증에 우울증 생기셨다고. 그럼 나 결혼해서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돼? 그건 당신도 싫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결혼 날짜 잡을 때도 처음에 우리 1년 뒤에 결혼하는 걸로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식장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당겼던 거고. 그냥 그때 우리 원래 계획했던 날에 하는 거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냉전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전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은 연락을 먼저 해왔는데 남편이 제안한 말은 저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어요. 결혼 그냥 우리 원래 날짜에 하자. 장모님 걱정이라면 그냥 우리 모시고 살아. 그게 낫겠어. 장모님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 그러면 결혼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어. 우리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뭐? 갑자기 무슨 엄마를 모시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단지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실 테고, 엄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울증이랑 불면증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시간 좀 보내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내년에는 이모 댁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을 이모님 댁에 보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이 장모님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네.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한 후에 바로 저희 엄마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정말로 당신을 모시면 청담 38평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셨죠. 사실 제 걱정은 따로 있었는데 엄마보다는 시댁에서 이걸 허락해 줄 건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결혼 그거 날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게 나아.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모시고 살기로 했다지? 그래, 뭐 어쩌겠니? 안사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걱정했다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야 자식들 빨리 독립하는 날만 꿈꿔왔는데 합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지 뭐.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현수 씨가 합가하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머님 아버님이 딱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지만 현수 씨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소중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합가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 안사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니? 어쨌든 결혼은 그대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이번에 주변에 현수 결혼한다고 했더니 친인척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예약한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에 딱 같은 타임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거기가 원래 계약한 곳보단 좀 큰 곳이라서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만 맞으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게요. 안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님 변경 정보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비용 결제할게요.
합가를 허락한 시댁에게 고마워 전 결혼 준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결혼 준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내 작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저렴한 국가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이 변경되더니만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예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친인척들 예단을 돌려야 한다면서 예단 리스트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친척들한테 그래도 이불 한 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당신 이거 알았어? 그 동생들 한복도 그냥 새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당신 결혼식에 동생들 한복 안 입는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나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거 알고서는 너도 나도 다 참석하겠다 난리였잖아. 그래서 결혼식장 바꾼 건데 좋은 결혼식장 예약하니까 다들 기대가 큰가 봐. 원래 우리 예단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원래 어른들 좀 고지식 하잖아. 엄마한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아, 그래? 뭐 예단 준비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당신 신혼여행지도 바꾸겠다고 물어봤다며. 신혼여행 갈 시간 없다고 해서 우리 2박 3일만 여행하고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10일 동안 시간 낼 수 있게 된 거야? 아, 실은 나 회사 그만두려고. 결혼식 올 회사 동료들도 없고 그냥 그만둬서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신혼여행 휴가를 얼마 안 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갑자기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결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요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날 엄마는 아침 일찍 청담 38평 아파트 계약을 하러 남편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은 부랴부랴 트렁크에 옷을 담더니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어디가? 갑자기 트렁크에는 왜 옷을 싼 거야? 아, 시댁에 갔다 오려고? 아니, 말이라도 하지. 나 아직 준비 못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옷 챙길 테니까. 엄마랑 당신 부동산 갔다 왔을 때 나도 챙기고 있을 걸 그랬나 보다. 잠깐만,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아니, 너는 챙길 필요 없어. 이참에 잘 됐네.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앞으로 잘 살아. 나는 가볼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 신혼여행 갔는데 내가 현타가 딱 왔지 뭐야. 아침부터 내내 고민했는데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아, 아파트는 위자료로 알고 챙길게. 솔직히 내가 당신네 너무 맞춰줬잖아. 뭐? 지금 무슨 말이야? 헤어지다니. 지금 당신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우리 엄마가 청담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던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너만 아는 애랑 어떻게 사냐? 생일 선물이라고 차 떡하니 받으면서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애랑 어떻게 사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네 배경 아니었으면 남자 못 만났어. 알아?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 살이하랴? 정 나랑 살고 싶으면 네 엄마 놔두고 오던가. 못하겠지? 그러니까
태워지는 거야. 남편의 말이 끝나고 남편은 트렁크만 딸랑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남아있는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냈고 그 다음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는 점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모두 알고 저에게 접근을 했었더라고요. 전 회사를 부랴부랴 그만뒀던 이유도 저에게 좋지 않게 접근했다는 걸 누군가 알려줄까봐 그만둔 거였죠. 다행히 뒤늦게 결혼 소식을 들었던 남편의 전 직장 동료는 저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저에게 접근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거기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장인의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허세 많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가였던 아빠의 재산을 받아 본인 사업을 할 거라면서 그 수많은 친인척들이었던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닌 시댁 사람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초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전 사기 결혼으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또한 시댁 식구들을 사기 방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행동은 재산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만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잘못을 시인하며 싹싹 빌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아파트 돌려줄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돈을 보니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용서? 그동안 나랑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선 이제 와서 용서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 접근한 거잖아.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나 이대로 처벌받으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집 지금 파탄 났어. 정말 가족들도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자고 한 대로만 한 거고 절대 잘못 없어. 잘못 없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니? 우리 집 돈이 어떻게 네 돈이 되는데?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 피운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이제 아니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네가 받아간 아파트 매매 취소됐거든? 계약서 작성한 걸로 네 거 된 줄 알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은 줄 알아? 중도금만 내고 다 안 보냈으니 망정이지. 사기죄로 너 민사 보상도 해야 될 거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집 다 망한 거 알잖아. 가족들 다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나까지 처벌받으면 진짜 우리 집 망해. 어떻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는데. 애틋 좋아하네. 우리가 언제 애틋했니? 네 계략에 속아 넘어간 내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면 넌 그 처벌 가벼운 거야. 니까지 거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남편은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남편이 벌어다 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활이 버거워지니 돈만 보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호구처럼 제가 걸려들었지만 다행히 금방 이걸 알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저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마음 푹 놓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